안녕하세요. 크몽에서 에크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민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1996년부터 IT 전문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 28년 차 정도 됩니다. 고인물도 너무 고인물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엄청 많거나 이런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마음은 10대고요. 아직은 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는 제 또래보다는 꼴통에 가까울 정도로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하고 크몽에서 작업을 해보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대표님들,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 제공해드리는 것과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좀 다양한 분야를 많이 경험을 해왔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확장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시게끔 유도를 해드리죠. 그게 어려우실 땐 제가 개입을 하긴 합니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대표님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시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대면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는 쉽지는 않고요. 혹 제주도 오신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얼굴 뵙고 얘기하는 걸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여기 저희 집이거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 대표님들, 한 100여 분 대표님들과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 그 대표님들 고민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도 28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났고 여러 요구사항도 받아봤고 별의별 꼴을 다 당해봤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가장 최근엔 엄청난 실패도 해봤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유야 뭐가 됐든 결국은 제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창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한테 의뢰하셨던 분들도 비슷했지만 좀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컨셉은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게 될까? 시장이 먹힐까? 과연 이 시장이 존재하는 거야? 우리나라 법으로 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건 저쪽에서 보니까 어떤 애가 이런 걸 했더라. 그게 성공했대. 나도 그거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남이 성공한 걸 따라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의 뒷배경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풍부해요. 아니면 운이 좋거나 여기서 운도 역시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표님들은 네트워크나 리소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요. 그분들이 성공했다고 성공한다면 진짜로 좋겠죠.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따라가지 마세요. 저분이 성공하신 걸 보셨다면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멈춰서 그 사업, 그 아이템, 그 서비스에서 어느 부분으로 돈을 벌고 있고 어떤 점에서 구멍이 뚫렸는지를 살펴보셔서 차별점을 찾으십시오. 차별점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자, 두 번째.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돈 안 들이고 할 거야. 내 돈 안 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 돈 안 들이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앞에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배경이 빵빵한 분들. 시작도 전에 그냥 내 얼굴만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돈을 얼마라도 꼬라 박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여러분께 경고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수중에 1억이 있다면 7천만 원은 투입하십시오. 그리고 3천만 원은 다른 통장에 박아놓고 숨겨놓으세요. 2중, 3중 자물쇠 잠궈서 숨겨놓으세요. 왜? 7천만 원을 모두 잃어버려도 3천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멘탈 정리하시고 일어날 시점까지 기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요. 아무 데서도 안 주니까 내 돈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이 커집니다. 저 경고 드렸습니다. 대표님께 1억이 있다면 7천만 넣으시고 3천은 꼭 숨겨 놓으세요. 최후까지도.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창업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나 혼자 다 먹겠다예요. 나 혼자 다 먹겠다. 1인 창업이라고 하죠. 사실은 1인 창업은 내가 인력 동원도 안 되고 네트워크도 안 좋아서 일단 나 혼자 해볼게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우습습니다. 나 혼자라는 개념이 나 혼자 다 먹겠다와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저기 혼자 뛰어다니다가 가랑이 찢어져서 죽습니다. 가능하다면 처음 시작할 때 힘들겠지만 동료를 구하세요. 못해도 2명, 좋으면 3명 이상. 그래서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부담도 같이 하세요.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데스벨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큐베이터 아니면 캐피탈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죠. 팀 빌딩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팀 빌딩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중이 떠중이 모으지는 마세요.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팀 빌딩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거 하나, 능력이 넘사벽이거나 둘,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이거나 셋, 이도 저도 아니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이 3가지만 살피세요. 절대로 대표님, 창업하시는 창업자에게서 뭔가를 얻어가야만 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번째인가요? 창업하시면서 4번째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건요. 아까 자기 자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개인 차입을 계속 하지 마세요. 개인 차입을 1번,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접으세요. 아니면 동명기에 들어갑니다. 돈이라는 건 진짜 우스워요. 진짜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따라오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진 돈 다 꼬라박았고 될 것 같아 해서 또 돈을 가져오고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은행 갑니다. 은행에서 해주나요? 아니요. 창업자한테 절대 안 해줍니다. 은행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2, 제3금융권이 가죠. 카드 끌고 올 테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함과 동시에 대표님은 사업 못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멈추세요. 그 순간 멈추세요. 멈추시고 휴업을 걸어놓더라도 멈추시고 다음 스텝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5번째, 이거 제일 위험한 건데 뭐냐면 주변에서 야 되게 잘 될 것 같아. 응원해 줄게. 해봐. 해봐. 진짜 해봐. 응원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때 그분한테 같이 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다고 하는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관자예요. 구경꾼이고. 대표님 스스로 가셔야 되는 길에 그분들은 단지 응원과 구호를 해줄 뿐이지 절대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단돈 10,000원 안 넣을걸요?
그런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진짜 행운입니다. 제가 앞에서 팀빌딩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끌고 올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있거나 능력이 넘사벽이거나. 능력이 넘사벽인 건 모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몇 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이거는 시작도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개발자 창업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만 갖고 계신 창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개발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디자이너를 신뢰하지 마세요. 당신만 신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발자들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로직을 알고 있거든요. 많은 문법을 알고 있고, 특히나 모든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라면 특히나 그러겠죠. 이분들은 뭐 연봉도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절대 대표 말 안 듣습니다. 이분들이 따르는 사람은요, 기준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 혹은 디자인 컨셉 혹은 툴 사용법 혹은 여러 가지 작업 노하우를 깨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소스를 보고, 야, 이거 소스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서 이거 변수가 왜 이래? 이 로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방법론을 해보자. 디자이너한테는 이 컨셉은 잘못됐어. 내가 원하는 소비구는 이런데 이 사람들 성향이 이래. 그런데 이 컨셉과 맞지 않아. 이건 이러이러한 미디어를 써서 이렇게 바꿔줘.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따라옵니다. 왜? 이분들은 본인들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나가요. 그런데 특히나 창업 초기잖아요. 창업 초기 이분들 잡고 있으면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먹을 거라도 많이 먹여줘야지 있겠죠. 돈도 못 버는데 먹을 걸 계속 가져와요. 나는 당장 굶고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능력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기 결과물은 자기 거라는 소유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 시키고 만드는 소스, 만드는 콘텐츠, 만드는 라이브러리, 회사에 반납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많이 못 봤습니다. 다 자기 거래요. 딴 데 가서 써먹어요. 이거 대표님 돈으로 만든 거예요. 대표님의 저작권,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모르세요. 제가 이분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분들은 돈을 준 만큼,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리딩을 하는 만큼 쓰임새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개발자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어마어마한 분들과 많이 부딪혀 봤지만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분들을 깨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해하고 로직으로 깨고 들어가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리딩을 했던 경험을 비춰보건데, 그분들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방법론 아니면 로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대표님의 명확한 가치관, 서비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걸 볼까? 자, 볼펜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 이 볼펜을,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려서 분석해달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한두 분 정도 계실 거예요. 개발자들은 이런 볼펜을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파란색 플라스틱에 어떤 색소를 넣었고 얼음만큼의 온도를 줘서 녹였고 뭐 등등등 얘기가 이제 많아지겠죠. 뭐 가소질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그들하고 붙어서 얘기할 때 전혀 못 알아듣는다? 당연히 개발자는 되는 거지만 자기가 하기 싫거나 자기 현재 능력상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원래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 원래 못해요는 없어요. 저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거 원래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걸 대표님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발자나 디자이너 혹은 외주업체를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1억 줬다 10억 줬다 신뢰하지 마시고요. 외주업체랑 특히 거래하실 때 절대 성금도 많이 주지 마세요. 그리고 뭐 구두, 미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쓰세요. 페널티 꼭 적으시고요. 중요합니다. 대표님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속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7번 얘기를 해볼게요. 창업하실 때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거는요. 시작부터 사무실 굉장히 크게 얻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게 되면 지칩니다. 가족이 지쳐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건 창업보육센터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카페라도 가세요. 집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무실에 돈 쓰지 마세요. 저 진짜 사무실에 돈도 못 버는데 투자받은 돈의 태반을 사무실 꾸민 데 쓰는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뭐 일본식 말로는 가오라고 하죠. 얼굴 살리기, 안면 살리기, 뭐 자존심 세우기 등등이겠지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개발해 쓰시고요. 직원들 인건비 주십시오. 왜? 직원들은 돈을 준 만큼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믿진 않지만 내가 준 만큼은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같은 데 헛돈 쓰지 마세요. 장비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냥 중고 사서 쓰시고 만드세요. 그리고 절대 외주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초보한테 맡기지 마세요.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기회 버립니다. 그냥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경력자, 노하우 많은 분들한테 맡기시고 앞에 언급드린 것처럼 계약서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하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2개만 더 하고 끝낼까 하는데 8번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창업자분들은 시작 초기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창업 자금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업 자금을 끌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좋아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권이 예산도 많이 깎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 고용이 낮아지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작년에 됐던 아이템이 올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창업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번에 탈락을 했어. 아니면 지원 시점이 지났어.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다음번 창업자금이 나오는 지원 프로그램 공고일까지 사업하지 말고 접어두자,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회비용을 날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시점에 시작하면 좋죠. 오죽하면 정부의 지원사업 공고문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연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의미의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중진공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 쪽은 아예
1년 기한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도 연초에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몰려요. 그래서 많이 실패도 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기회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아이템이 지금 뚜껑을 열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적게 들이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작과 동시에 이거 안 되는 사업이라 알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잠깐 덮고서 이게 끙끙대고 있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이걸 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사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해요. 그 기회비용을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창업을 하신다면 시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아이디어가 번뜩였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비용은 빨리 시작할수록 적습니다. 9번 9번째죠. 이게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는데요. 창업을 하시면서 그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앞에 한 얘기랑 약간 비슷한데 어감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요. 내가 실질적인 투자가 없어요. 내가 실질적인 투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투자가 없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위탁 판매 같은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 뭐 비트코인도 가능하겠죠. 뭐 비트코인은 사실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뭐 그거 논다고 해서 무슨 진짜 운이지 그게 뭐 우리 대표님들의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뭐 누가 실적에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비트코인을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대표님의 동원 가능한 자원이 아무것도 투입되지 않는 아이템들을 간혹 찾고 계시기도 해요. 그건 창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목돈을 굴리시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그냥 대부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